1차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최고차함계수에 따라서 최고차함계수의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여서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면은 감소함수입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함수,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감소함수입니다. 2차함수라고 한다면은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함수가 아니죠. 2차함수의 값은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녀석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점 좌표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죠. 꼭지점에서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3차 함수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3차 함수의 그림은 이 두 점의 좌표에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증가하는 점의 좌표에서는 이 점의 좌표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가요?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가요? 그 증가 감소는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통해서 증가 감소를 언급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에서 0보다 크다라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면 fx의 값은 증가 함수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명제는 참인가요?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면 증가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쌤이 여기서 얘기하는 증가 함수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안 되는 건 발레가 있을까요? 발레가 누구죠? F 프라임 x가 0일 때 계속. fx가 상수함수일 때 네. fx가 상수함수가 돼버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거 항상 모든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죠. 네. 상수함수가 됐을 때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어서 앞에 것 만족합니다. 하지만 증가함수는 아닙니다. 내 드신 거 맞나요? 명제의 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제의 역을 생각해 보면은 함수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에 보면서 그래프가 증가한다면은 미분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증가함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네. 증가함수는 다항함수는 이런 그림밖에 없지만 임의함수가 증가함수로 얘기할 때 물론 이렇게 그리면 증가함수입니다. 이러면 모든 실수에서 증가합니다. 증가함수의 값은 올라가다가 잠시 멈칫했다가 올라가는 녀석의 값도 증가함수라고 칭합니다. 이걸 잠시 멈칫한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지점을 선생님이 지칭한 겁니다. 이런 녀석은 다 증가함수라고 우리가 지칭하거든. 내려간 적이 없는 녀석이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약간 오버해서 설명하면 실질로 이런 함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 x축의 평행한 구간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다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겠죠? 네. 내려간 적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함수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내려간 적이 없으면. 그렇다면 증가함수면은 미분에서 0보다 큰가요? 네. 뭐가 잘못됐죠? 0일 수도. 네, 이런 점처럼 0인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점만 없으면 증가함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실수에서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나요? 네. 미분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어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시한 이런 함수는 문제에서 출제하지 않고요. 다항함수의 미분법은 함수 fx를 상수함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상수함수에 대해서 문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보장만 있으면 fx가
상수함수가 아니었을 때는 필요 충분히 되지 않을까? 미분에서 0보다 커다는 말과 fx가 증가함수라는 표현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네. 내 말 좀 납득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푸는 모든 문제가 3차 함수, 4차 함수, 다함수 줄 거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될 조건은 미분에서 0보다 큰 한자가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간 점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의 값이 x의 값은 a라고 지칭하고요. 이 지점의 x의 값을 b라고 지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런 점들은 CD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하나요? 아니죠? 그럼 이걸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나요? 증가함수라고 지칭하는 것은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게 증가함수고요.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증가하는 구간과 증가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증가함수면 모든 실수가 증가하는 거고요.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증가하는 거죠? C랑 E.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하는 건 범위값을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또는 B부터 무한대까지가 증가하는 구간인가요? 증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X라는 녀석의 값이 특정한 포인트 C였을 때, D였을 때, E였을 때 상태라는 표현은 특정한 포인트에서만 얘기할 때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구간이라고 하는 건 범위를 얘기합니다. 내 말 좀 믿으신 거 맞나요? 네. 아이고야, 잘못 얘기한 거 하나 있다. C하고 E만 되나요? 네. 그럼 D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는 거죠? 네. 감소하는 구간은 A부터 B까지인가요? 그러면 A인 점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나요? 감소 상태에 있나요? 둘 다 아닙니다. 하지만 수학은 이때 증가 상태에 있지도 않고 감소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하지 이걸 별도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은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수학은 증가 구간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큼은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소 상태도 아닌 A하고 B의 값을 증가하는 구간에 포함시키거나 A, B의 값을 감소하는 구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이렇게 등호가 없어도 맞는 거고요. 등호가 있어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A하고 B에서는 증가 상태는 아닙니다. A라는 포인트하고 B라는 포인트에서 증가 상태는 아니지만 쌤은 원리적으로 빨리 교육과정이 개편돼가지고 증가하는 구간이 요것만 된다라고 했으면 난 정말 좋겠거든? 근데 현행 참고서나 교과서들이 이것까지 둘 다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된 방금 예시했던 그 함수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따질 때는 도함수의 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A인 지점과 B라는 지점에서 쌤이 선을 쭉 연결해 봤는데 여기는 두 개 A 지점에서 A, B 지점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빵인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접선의 길이가 음수고 여기서는 접선의 길이가 양수인 거죠? 그래서 도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면 도함수의 그림은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될까요? 3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되겠죠?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었을 때는 그래프는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었을 때는 감소,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었을 때는 다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별게 아니어서 같이 더불어 설명하겠습니다.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포인트는 변곡점입니다. 곡선의 성질이 변하는 점이고요. 그 점은 미분했을 때 최소값을 갖는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그래프를 관통하거든. 변곡점의 접선은 그래프를 관통하는 접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기울기는 최소입니다. 다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것보다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값이 제일 작은 녀석일 때 변곡점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만 더 미분하게 되면 방금 이 녀석의 값을 한 번만 더 미분하게 되면 얘는 도함수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빵이 되는 포인트가 꼭지점이죠. 그렇다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 미분한 이기도함수의 값이 이전보다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이기도함수의 보호가 마이너스고요. 여기서는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이거의 도함수인 이기도함수의 보호는 양수인 거죠. 그럼 결국은 변곡점의 좌표는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점에서 변곡점이 발생하겠네요.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 미분해서 빵 되는 값에서는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기도함수의 보호가 음수였을 때는 위로 블록인가요? 이기도함수의 보호가 양수였을 때는 아래로 블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기도함수의 보호는 2차 함수의 최고차함계수 보호처럼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2차 함수의 최고차함계수 보호가 음수면 위로 블록, 2차 함수의 최고차함계수 보호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기도함수의 보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어디로 블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도함수의 값을 가지고 도함수의 보호를 통해서 증가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기도함수의 값을 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수2까지는 도함수까지만 다룰 겁니다. 한동안 증가함수만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좀 그려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개념 확인 문제가 그래프상에서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보라고 하거든. 여기서 증가하는 구간은 A부터 B까지 그리고 C부터 무한대까지인가요? 우리 책은 닫힌 구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네. 이거를 열린 구간으로 써도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된 건 컴마는 틀렸습니다. 구간과 구간은 정확하게 합집합으로 연결하신다고 말씀드렸었죠? 나 같으면은 나는 이게 올바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개를 혼용 사용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학 교육 과정이.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B부터 C까지입니다. 여기도 닫힌 구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은. 근데 어떤 교과서마다, 출판사마다 어떤 것들은 닫힌 구간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참고서들은, 교과서들은 열린 구간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에서 함수의 증가감소를 조사하라고 얘기합니다. 함수의 증가감소를 조사하라고 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딱 한 번만 증감표를 사용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영리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만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가감소를 조사할 때는 원래는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여서 빵 나온 값이 빵하고 2입니다. 원래는 x의 값하고 도함수의 값하고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통해서 증가함수를 조사하는 편인데 내가 그리는 이 표는 증감표입니다. 0에서 2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0인가요? 네. 그런데 0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같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이거의 보호는 음수인가요? 네. 아, 도함수의 보호를 내가 확인하는 중이었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 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양수니? 0과 2 사이는 1을 대입하면 음수인가요?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인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보호 확인했고요.
도함수의 보호가 양이면 증가, 도함수의 보호가 음이면 감소, 도함수의 보호가 양이면 다시 증가인 거죠.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건 증가 감소만 조사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증가, 다시 2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인가요? 감소하는 범위의 값은 0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닫힌 구간을 우리 책은 표현하고 있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증간표는 귀찮습니다. 표를 만들 시간에 다음 문제 풀겠어요. 증간표는 지적 수준이 떨어졌을 때 부호의 변화를 빨리 캐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증간표를 작성합니다. 물론 우리도 증간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함수가 엄청 복잡했을 때, 함수가 막 서로 다른 두 개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세 개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증간표를 통해서 부호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도함수의 그림을 갖다 그린 다음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고 눈으로 부호를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증간표는 그리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함수의 증가감소를 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수의 증가감소를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증간표를 그리는 건 오버고요. 도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건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플러스 6x입니다. 도함수는 현재 아래로 블록이고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마이너스 2하고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 마이너스 2부터 빵까지는 감소, 0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인 거죠. 두 번째 거는 도함수의 값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 빵 1인가요? 난 지금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해도 이해되려나 모르겠다. 일반적인 3차함수, 최고차함수, 양수인 3차함수 그렸고요. 음이었다, 양이었다, 음이었다, 양이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인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증가 감소를 조사하라고 하는 거는 증가 감소하는 구간을 답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함수 fx의 값이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증가하려면 미분에서 0보다 커나 같다 했습니다. 반대로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감소하려면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할 겁니다. 중간에 잠시 멈칫해도 접선 기록이 빵인 점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올라간 적이 없으면 감소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감소한다고 한다면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등호가 꼭 들어가는 이유는 절대 문제는 상수함수를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나의 바람은 모든 실수에서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좌변에 있는 녀석의 값은 2차 함수고 우변에 있는 건 상수함수입니다. 이 상수함수가 2차 함수보다 항상 더 위에 있으면 좋겠으니까 난 이거의 최대값이 필요한가요? 네. 최대값보다 a가 더 크면 좋겠습니다. 최대값이 누구지? 3. 네, 1대 2배 때린 최대값은 3입니다. 나의 바람은 a가 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 부동식은 항상 만족할 겁니다. 다음 문제는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감소하려면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도 감소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정확히 0과 3 사이에서만 감소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지금 2가 되는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인 녀석이어서 이렇게 생긴 3차함수인 모양입니다. 극점이 있을 거, 아직 극점 아니지, 아직? 이런 점들이 두 개 있을 거고요. 요 사이에서 감소하는 구간인데 0부터 3까지가 여기 있어도 0부터 3까지는 감소하는 거고요. 양쪽 끝에 있는 요 점의 좌표가 0하고 3이어도 0부터 3까지는 감소하는 녀석인가요? 그때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도함수의 그림은 얘가 지금 도함수의 그림인데 x축과 만나 생기는 그 점의 좌표 요게 정확하게 0하고 3이어도 0부터 3까지 감소하는 거고요. 0하고 3의 값이 이런데 0하고 3이 있어도 감소하는 건가요?
그래서 나의 바람은 도함수한테 0을 대입한 값은 0이든지 음수이든지, 도함수한테 3을 대입한 게 0이든지 음수이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은 도함수의 값에 0을 대입한 녀석도 0보다 작거나 같다. 도함수한테 3을 갖다가 대입한 녀석도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 생각입니다. 도함수의 값이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입니다. 0 대입했더니 a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3 대입하게 되면은 54 빼기 36? 18. 18 플러스 a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a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 fx의 도함수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걸 갖다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냥 도함수의 그림이 주어져 있으니까 답만 하면 되겠네요. 3부터 5까지 범위에서는 3부터 5까지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인가요?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3부터 5까지는 감소합니다. 함수 fx의 값이 0부터 2까지는 증가하나요? 0부터 2까지 도함수의 보호가 양수인가요? 도함수의 보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도 맞는 말이네요. 2부터 3까지 감소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2하고 3 사이에서 이 도함수의 보호는 양수인가요? 그래서 증가하니까 틀리나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맞다고 해서 다 틀리세요라는 질문인 거죠. 도함수와 fx를 구분하라는 얘기네요. 자, 이제 극대극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까 전에 3차 함수의 그림이나 아니면 4차 함수의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다항함수의 값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에서 극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꼭 극점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올라가다가 주춤할 때, 즉 변곡점이었을 때는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점은 다해서 세 군데 있지만 우리는 이 점은 극점이 아닙니다. 극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점을 극점이 되는 후보라고 잡지만 내려가다 올라가거나 또는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만 극점이고요. 올라가다 또 올라가면서 극점이 되지 못합니다. 올라가다 또 올라가는 경우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위로 블록으로 올라가다가 또 위로 블록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뾰족한 점이 되니까요.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데 극점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점이 변곡점이었을 때가 극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항함수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값들이 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것들이 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고 그 후보들 중에 안 되는 것만 걸러내면은 그게 극점입니다. 올라가다 내려가는 녀석은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는 녀석은 극소인데 이 점의 좌표는 극대점, 극소점. 이 점의 y좌표는 극대값, 이 점의 y좌표는 극소값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다항함수일 때만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이긴 하지만 극대극소 파트만큼은 다항함수가 아닌 걸 가지고도 문제를 출제합니다. 즉 불연속이거나 뾰족한 녀석도 출제합니다. 극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컬 맥시멈입니다. 스펠 맞냐? 하도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극소라고 하는 값은 로컬 미니멈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역적인 부분에 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잖아. 함수의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A라고 한 지점에서 지금 이 그래프는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 되면은 A의 주변에서 좁은 범위에서 봤을 때 제일 큰 점도 이 점이고요. A에서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봤을 때도 가장 큰 점은 이 점이고요. 범위가 더 넓어져도 한동안은 이게 가장 큰 값인가요? 일정한 부분에서 가장 큰 녀석이 극대의 정의입니다. 극대라는 녀석의 정의 자체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녀석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좁은 범위에서 봤을 때나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나 일부 지역에서 일부분에서 가장 큰 녀석이 이 점이기 때문에 극대인 것처럼 설령 불연속이 돼도 미분에서 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극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녀석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이거는. 이때는 x가 a에서 극대가 아닙니다. 이건 극대 극소를 갖지 않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한 뾰족한 점이 있습니다. 미분이 불가능한 뾰족한 점이 있습니다. 뾰족한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값이 맞죠? 이건 극대가 맞습니다. 뾰족한 점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분에서 빵 나오진 않지만 극대의 극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녀석과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작은 녀석이 극대 극소의 정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대부분의 문제들을 미분해가지고 빵 나오는 x의 값에서 극대 극소의 후보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다항함수를 주로 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극대가 되는 점은 도함수의 보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오는 미분에서 빵 나오는 지점에서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극대인 거고 도함수의 보호가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뀌었을 때가 극소인 건가요? 도함수의 보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도함수의 보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입니다. 그런데 도함수의 보호가 양에서 양으로 바뀌면 그건 변곡점인가요? 도함수의 보호가 음이었다가 도함수의 보호가 음으로 바뀌면 그것도 변곡점인가요? 내 말 이해되시나요? 극점이 아닙니다.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어야지만 극점입니다. 다음에는 개념 확인 1번 문제가 다음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각각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극대값은 극대인 점, 극대점의 y좌표, 극소값은 극소인 점의 y좌표라서 3하고 마이너스 1이 극대값, 극소값인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책에서 교과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 함수 fx의 값이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x가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접선의 기울기는 그때 빵이에요 라는 얘기를 담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명이 수식으로 봤을 땐 꽤 어려운 증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 내용은 수리논술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서 이 내용은 아직은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명입니다. 방금은. 자,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이 3차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때 a의 값은 누구인가요? 그럼 나의 바램은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빵 나온다는 얘기구만. 3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3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하니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빵일 겁니다. 3-a의 값이 빵이어서 a는 3인가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극대 극소의 판정은 도함수의 보가 양의 섬으로 바뀌었을 때가 극대, 도함수의 보가 음의 성으로 바뀌었을 때가 극소입니다. 극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극대값, 극소값, 극대점, 극소점의 y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미분했습니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에서 미분에서 빵 나오니까 마이너스 3하고 1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마이너스 3하고 1 중에 언제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도함수의 보호가 양의 섬으로 바뀌었을 때가 극대, 음의 양으로 바뀌었을 때가 극소인 거죠? 그래서 극대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극대값은 함수한테 마이너스 3의 값을 대입한 게 극대값입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7 플러스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1이어서 26인가요? 극소값은 1을 갖다 대입한 게 극소값입니다. 1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극대값은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값 한 개, 극소값 한 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차수의 값이 높아지면 극대값, 극소값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증감표를 그려서까지 극대, 극소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증감표는 거의 그리지 않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지금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극점의 좌표의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발생하나요? 맞죠? 근데 방금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수민이? 네.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마이너스에서는 극대, 3에서는 극소인가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극대값, 3 대입한 게 극소값. 구하진 않겠습니다.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가 짝수차 함수입니다. 짝수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기함수. 뭔 개소리를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홀수차 함수, 기함수, 짝수차 함수, 우함수, 짝수차 함수, 우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죠? y축 대칭. 네, y축 대칭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이기 때문에 빵 나온 녀석을 찾는 중이거든? 빵 나온 게 뭐뭐 있지? 이렇게 세 군데인가요? 네. 4차 함수의, 일단 도함수부터 그립시다. 도함수의 그림인 3차 함수의 그림은 요게 지금 도함수고요. 마이너스 2빵이 마이너스에서는 극소, 빵에서는 극대, 2에서는 다시 극소인가요? 그런데 4차 함수의 그림, 이번에는 4차 함수의 그림도 그려보자. 4차 함수의 그림이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다가 빵까지는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다가 플러스 2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요? 얘가 y축 대칭이라고요? 그럼 극소값은 마이너스 1때 극소값과 플러스 1때 극소값은 같은 값이겠네요? 2대2 반값이 극소값, 0대2 반값이 극대값입니다. 나는 극대값은 구할 수 있겠어요. 극소값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함수 fx의 값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의 값이 1에서 극대값 15값을 가지고요. 상수 a, b의 값을 빼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알고 있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대2반 함수값이 15라는 거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미분에서 1대2반 녀석의 값이 0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연립방식 통해가지고 a, b 구하는 수준인데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함수 fx의 값의 도함수에 대해서 오른쪽이 도함수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함수 fx의 값의 극대값을 갖도록 x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점은 저건 fx가 아닙니다. 저거는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의 값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오는 값들이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올 때가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인 거죠. 근데 도함수의 보호가 플러스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0에서는 변곡점인 거지 극점이 아닌 거죠. 2에서는 극대고 4에서는 극소인 것 같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파트로 가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구할 때는 원칙이 하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알고 싶다면 첫 번째, 도함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빵 되는 지점, 극점을 구해놓으세요 미리.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증가감소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는 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림이 뭐가 되는지, 리미트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그림이 뭐가 되는지는 아직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항함수의 값은 최고창 계수의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최고창 계수가 음수면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항 함수가 아닌 함수를 구할 때는 1, 2, 3번까지 한 다음에 반드시 극한값도 구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림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들을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 1번 못 봤는데? 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대충 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난 지금 도함수의 값을 구하는 중이고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입니다. 따라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은 1하고 3입니다. 먼저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증가와 감소, 증가인 것 같습니다. 함수의 그림은 그냥 대충 그릴 겁니다. 점의 좌표 찍을 겁니다. 1대2 뺐습니다. 3대2 뺐습니다. 3대2은 난 못하겠다. 3대2은 0이에요? 여기다 이제 축만 그리면 되는 거죠. 근데 빵 대입은 빵인 거 확인했나요? 이 그림을 그냥 대충 그리면 되겠네요. 개념 확인 2번 문제로 갔습니다.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장르가 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이 책은 내용 정리를 중간에 써놨는데 별게 아니어서 선생님 내용 정리 읽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일단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의 값이 빵 나온 값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래 블록인 2차 함수의 값이 이렇게 되면은 두 값에 대해서 부호가 매번 바뀌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 값은 변곡점인 거지 극점은 아닌 거죠.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아예 극점이 존재할 수가 없죠. 항상 플러스니까 증가함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극값이 존재할 조건 자체는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을 때가 극값이 존재하겠군요. 이때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때는 증가함수 증가기 때문에 극점이 있는 거고요. 이때는 증가하다가 잠시 멈춰서 변곡점이 있고 그 다음 다시 증가하는 거죠. 이때는 매번 증가하기만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극점이 존재하는 녀석의 값은 미분한 녀석의 값이 빵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만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가질 조건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만 극값을 갖습니다. 그럼 판별식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판별식 값이 a제곱 마이너스 9고요.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는 3보다 크다인 거죠. 자, 4차 함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억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면 극값이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됐을 때는 극값이 없습니다.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됐을 때도 극값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근데 극값이 존재할 조건은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인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값을 가질 때가 극값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극값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최고참계수와 양수인 4차 함수를 전제로 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4차 함수의 값들은 요게 일반적인 4차 함수고요. 얘는 극점의 좌표가 있죠. 3개나 있죠. 4차 함수의 그림 중에는 이렇게 그리는 4차 함수도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지점이 두 군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그림 중에는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이 하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4차 함수의 그림 중에는 포물선하고 똑같은 그림도 있습니다. x의 4승 같은 그림이 포물선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극소값이 있나요? 하지만 극대값이 없나요? 네. 극대값이 있는 건 요게 유일하게 극대값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함수가 최고참계수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 4차 함수의 값이 극대값을 가지려면은
그때는 미분한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값을 가질 때가 극대값을 갖는 건가요? 네. 3차 함수는 극대값 가질 조건이 아니고 3차 함수에 대해서는 극값을 가질 조건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질 조건이 이거고 4차 함수는 모든 녀석은 극값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극대값이 없는 녀석과 극대값이 있는 걸로 구분됩니다. 이건 극대값이 있을 조건인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 극대값이 없을 조건은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극대값이 없을 조건은 만약에 극대값을 가질 조건의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라면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이거의 여집합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여집합이어서 x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부터 3까지로 답하겠죠. 그래서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극대값을 가질 조건 한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4차 함수의 값의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값의 극대값, 극소값 모두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차함계수의 양수니까 나의 바람은 극대값도 같고 극소값도 같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도함수의 값이 빵 되는 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과 4차 함수의 값의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오늘 가르쳐도 잊어버리고 시험 보기 전날 가르쳐도 잊어버리고 틀려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고득점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안 까먹을 거니까요. 우리가 까먹으면 어떡하죠? 우리는 까먹지 않습니다. 까먹는 애들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지기 위해서 요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x로 묶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4a입니다. 나의 바람은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근해값이 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녀석의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돼야 되죠? 왜? 나 지금 4를 빼먹었냐? 나 이거 왜 10이라고 생각하고 4에 약분한다고 생각했는데 말하면서 까먹었다. 이건가요? 네. 지금 밑줄 친 녀석의 값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실 부족해요. 0이야. 네. 이래야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값을 가지겠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값을 조사할 겁니다. 판별식이 지금 9a제곱 마이너스 64a인가? 판별식 값이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가요? 그걸 만족하는 a의 범위 구하고 있습니다. a의 값 0보다 작다 또는 9분의 64보다 크다인가요? 네. 두 번째 뭐도 생각해야 돼요. 0이 근이면 안 된다고요? 0이 근이 아니려면은 0을 대입했을 때 0 나오면 안 되죠? 네. 0 대입한 게 4이고요. 그 값이 0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빵이 아닙니다.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할 겁니다. 다행히 이것만 만족하는 거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연습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세요. 아주 손쉽습니다. 숙제가 얼마나 되는지 자꾸 넘겨보아요. 이 챕터가 아까 페이지가 꽤나 많았던 것 같은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나는 도함수의 값을 구하는 중이고 도함수가 빵 되는 값을 찾고 있습니다. 빵 나오는 녀석이 뭐뭐 있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1 대입한 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극대점? 1 좀 대입 좀 해줄래? 네, 1 대입하면 4네요. 2 대입한 값도 필요합니다. 16 빼기 36 지금까지 마이너스 23인가? 그러면 그림은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인가요? 맞아요? 네. 근데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 1? 네. 어이씨 너 손이 너 왜 이래? 살짝 더 오른쪽으로 가줄래?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정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자,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플러스 12x 12x로 묶어주게 되면은 x-1 제곱이니? 그러면은 도함수의 그림도 미리 그려놓고 할게요. 도함수의 그림이 접할 때가 1에서 접하는 거니? 0에서는 x축과 그냥 만나는 것 같고요. 1에서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접할 겁니다. 그럼 도함수의 보는 음수였다 양수였다 양수니까 원래 함수의 그림은 내려가다 올라가다 또 올라가는 거군요. 0까지는 내려갔다가 1까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갈 겁니다. 필요한 녀석은 0 대입한 점이 필요합니다. 1 대입했습니다. 그럼 y축의 값 여기 대충 그리면 되고요. x축의 값 여기다 대충 그리면 되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극값을 가질 조건을 한 번 더 연습해 보세요.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가질 조건입니다. 이번엔 좀 까다로운 문제를 놔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다 쉬운 문제만 구성하고 있네.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가지려면 미분했을 때 빵 나오는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입니다. 나의 바람은 빵 나온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으면 좋겠고요. 판별식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6a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이 0보다 작다 6보다 크다인가요? 두 번째 거는 극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도함수가 빵 나온 녀석의 값이 근이 한 개든지 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가?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값이 a제곱 플러스 2a 빼기 3인가요? 0보다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방금은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극값이 있다 없다를 했던 건데 3차 함수의 값이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극값이 있다 없다를 한 건데 이제 살짝 까다로워졌습니다. 특정한 범위에서 극값이 있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 녀석은 근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의 값이 최고차계수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마이너스라고 빵 사이에서는 극대값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빵부터 1까지 사이에 극소값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극대점과 극소점의 좌표는 도함수의 값이 빵 되는 점이잖아. 도함수의 값이 빵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라고 빵 사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빵과 1 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내 말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지점을 알파고 베타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근수의 문제인가요? 근이 떨어져 있을 때는 뭘로 풀죠? 함수값. 네, 근이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만 가지고 풀죠? 근이 붙어 있을 때는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으로 풀었죠? 이 문제는 근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나의 바램은
도함수의 값이 지금 3x의 제곱 플러스 2ax a-이란 도함수인데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 뭐라고요? 양수라고요? 네.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가?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a-a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고요. 1 대입한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3a 플러스 1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a의 값은 1보다 작고 a는 2보다 작고 그럼 1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되나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극값이 있을 때와 특정한 범위에서 극값이 있을 때는 조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4차 함수의 값이 극대값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4차 함수의 값이 극대값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줘야 되는데 너 안 채워져. 너 뭐야? 야. 주어진 4차 함수의 값이 극대값을 가지려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서로 다른 3개였으면 좋겠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x의 제곱 플러스 18x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3개인데 2로는 묶어줄 수 있나? 2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 이미 한 근해값은 빵입니다. 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얘가 0이 아닌 두 실근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할 일은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9a 제곱 마이너스 18인가요? 판별식 0보다 컸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는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보다 작다 또는 루트보다 크다인가요? 그런데 0이라는 녀석의 값이 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 대입한 게 등호가 성립은 안 됩니다. 0 대입한 것 자체가 그냥 9인가요? 네. 아무 조건이 생기지 않는군요. 따라서 답은 요때만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 파트로 왔습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 파트는 여기는 그림을 활용하겠습니다. 첫 번째처럼 그림이 A부터 B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극값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겠네요.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B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극소값이 최소값인가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A 대입한 게 최소값, B 대입한 게 최대값일 겁니다. 우리는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사이에 극점의 Y좌표들을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극점의 Y, 극대값, 극소값 조사할 거고요. A 대입한 함수값과 B 대입한 함수값을 조사하겠죠? 이 값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이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실은 그림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겠네. 4개 값만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 극대값, 극소값과 양쪽 끝에 있는 경계에 해당하는 A, B를 대입한 함수값. 그것만 조사하면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가 최대값, 최소값을 보라고 하니까 나는 일단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는 후보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여서 x의 값은 1하고 3인가요? 1하고 3 다 범위에 들어있니? 네. 그러면 내가 이 범위에서 1대2반 값이 극대값, 3대2반 게 극소값이어서 극대값, 극소값은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양쪽 경계에 있는 숫자의 함수값도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1대2 했습니다. 3대2반 1인가? 마이너스 1대2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 4대2하고 있습니다. 64 마이너스 96 플러스 36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3이에요?
아니구나. 5냐? 네. 그럼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5. 자, 예제 문제로 갔습니다. 다항함수 3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두 번째 거는 4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조사할 거는 범위 내에 있는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양쪽 끝에 있는 값을 대입한 함수값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습니다. 먼저 범위 사이에 있는 극값을 찾고 있습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은 2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2하고 마이너스 1 다 범위에 들어있습니다. 조사할 거는 지금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조사할 거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한 함수값과 4 대입한 함수값도 조사하실 거죠? 제일 처음에 2 대입, 괴롭다 이제 슬슬. 8 빼기 6 빼기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2분의 7.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4 대입했습니다. 12. 네, 16이라고요? 16. 최대값이 16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인가요? 이제 슬슬 난 지겹고 재미없는데. 이제 그만해요,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해줘. 쉬는 시간. 요거 마무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제 문제들? 이 최대 최소하면 이 챕터 끝나. 이제 예제 문제 몇 개 안 남았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보면 수세값, 최소값이 찾고 싶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입니다. 빵 나온 녀석 찾고 있습니다. 4x를 묶어 쓰고 있는 중이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근의 값은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인가요? 네. 이 범위 사이에 있는 게 다 들어있냐? 아이씨, 한 두 개 하나만 들어있는 거지. 마이너스 3 대입해야 되고 마이너스 2도 대입하고 빵도 대입하고 2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81 마이너스 72 플러스 2입니다. 11인가요?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2인가? 마이너스 14? 네. 0 대입했던 2 플러스 2 대입했습니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2? 20? 아니다. 마이너스 14. 그러면 최대값이 11, 최소값이 마이너스 14?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세 문제 남은 것 같습니다. 미수수의 값을 결정하는 문제로 문제 유형을 바꿔놨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을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하고요. a의 값을 결정하신 다음에 함수 fx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산수가 되게 복잡하고 분수가 들어있어서 대소하게 따지기 까다로운 문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보는 거니까 좀 쉬운 문제일 것 같긴 해요.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고요. 극점좌표 찾고 있습니다. x의 값은 빵하고 2에서 극점을 갖습니다. 빵하고 2의 값은 범위에 들어있고요. 마이너스 1 빵이 3의 값을 대입한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a-4 빵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a-4인가? 3 대입하게 되면은 빵 a? 두 가지밖에 없네. 그럼 최대값이 누구야? 최소값은? a-4가 최소값이고 그때 a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답이라고요? 네. 다음 예제 문제로 왔습니다. 방금 전에 쌤이 지금 문제를 풀 때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방금 전에 A 대입한 함수값, 이 범위의 극값이 알파, 베타에서 극값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값들 중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던 거잖아.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형을 준 다음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우린 넓이라는 녀석의 값을 식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직접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는 항상 이런 값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 있는 문제들까지는, 방금 전까지 문제들까지는 식을 세울 필요 없었잖아. 식을 줬잖아. 식을 줬으니까 식에다 숫자 대입하는 게 수월한데, 얘는 식을 세워가지고 알파, 베타 값 구하는 것까지도 귀찮은데, A 알파, 베타, B까지 대입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귀찮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극값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하는 문제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범위값을 구하긴 하는데, 완벽한 풀이로 해서 범위를 구하긴 하는데, 끝에는 경계값에서 함수값은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식을 세우는 문제는 반드시 미분에서 빵 나온 값에서 항상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 녀석의 값의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적었던 것 같아요.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네.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의 값을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몇이죠? 2t 세로 길이의 값은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이게 좀 사각형의 넓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식을 세운 문제입니다. 근데 t의 범위가 있을 겁니다. t의 범위가 뭔 줄 알아요? 0보다 크다. 루트 3보다 작다. 아, 애당초 이 녀석은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이 되면 사각형이 존재하지 않고요. t의 값이 루트 3이 돼도 사각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사각형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범위값을 가지겠네요. 애당초 등호를 빼놓고 주는 거네. 그래서 0이나 루트 3은 될 수 없으니까 0이나 루트 3을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극점 좌표만 구해서 극점 좌표의 값을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t의 세제곱 플러스 6t의 값이고요.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6이어서 빵 나오는 수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 그 중에서 범위 있는 건 1밖에 없고요. 그럼 1 대입하는 수의 값이 최대값이겠네요. 1 대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고요. 정사각형의 끝에 있는 4개의 모퉁이를 잘라내가지고 뚜껑이 없는 용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자를 만들 거고요.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라내는 녀석의 한 변 길이의 값이 궁금합니다. 잘라내는 한 변 길이의 값은 x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조그만 사각형의 한 변 길이의 값을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는 18-2x인가요? 그럼 밑넓이의 값이 18-2x가 되고 높이의 값은 x인 용기가 되겠군요. 부피 구하고 있습니다. 부피의 값은 밑넓이의 값은 18-2x의 제곱이 밑넓이고요. 높이의 값은 x인 부피가 되겠네요. x가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x의 범위 얘기해 주세요. 0보다 근데 3분의 1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됩니다. 9보다 작다. 네, 9보다 작아야 됩니다. 9보다 크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음수가 돼버리니까요. 0과 9 사이는 0과 9에는 등호 없으니까 경계값에서 함수값은 최대값, 최소값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부피의 최대값입니다. 손이 안 간다. 쉬는 시간. 자, 손이 안 간다. 4 곱하기 x 마이너스 9의 제곱 곱하기 x인가? 네. 그러면 누굴까? 4는 없다고 치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8x의 제곱 플러스 80의 x 맞게 했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81입니다. 빵 되는 거 찾고 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7? 빵 되는 게 3하고 9. 그러면 범위 있는 건 3밖에 없나요? 3 대입한 게 우리가 찾는 부피의 최대값입니다. 3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3 대입했더니 432. 널 못 믿겠어. 너잖아. 동주잖아.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본문 있는 문제는 다 풀었고요. 발전 문제를 풀어볼까요? 발전 문제는 쉬었다 합시다. 다음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있고 최고차 한계수 음수입니다. 그런데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여기는 A라는 미수도 가지고 있는데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K하고 Y는 K라는 상수함수하고 한 점에서 만나 들어가는 정수 A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3차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 음수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임의의 실수 K란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실수. 그런데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교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려면 나의 바램은 그림이 감소함수가 되면은 언제나 교점이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교점이 하나씩인가요? 네. 그러니까 문제의 취지는 감소함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군요. 감소함수는 꼭 이렇게 되는 거 말고 접선의 길이가 잠시 빵 되는 점이 있어도 상관없죠. 네. 이래도 교점의 개수는 언제나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 함수가 미분에서 항상 0보다 작거나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말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감소함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함수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a-1x 마이너스 2분의 9 판별식 조사했습니다.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틀려면은 항상 0보다 큰 나타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 보호 바꾸는 녀석 안 쓰겠습니다. 보호 바꿨습니다. 판별 조사하고 있고요. a-1의 제곱 그 다음이 누구야? 마이너스 9인가? 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실수들이 0보다 크거나 틀리면 미분의 0보다 작거나 같다. a-1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인가요? 네. a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때 개수가 필요합니다. 7개인가요? 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3차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빵까지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가능한 A, B의 자연수의 순수상 개수값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특정한 범위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지라고 하니까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하고 빵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 말은 도함수의 값은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2차 함수가 될 건데 빵 나온 녀석의 값은 알파 베타의 값이 빵 나오는 값일 테고 그 녀석의 값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하고 빵 사이에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문제 장르는 수 근근수의 문제고 근이 붙어 있으니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판별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갖긴 갖는 거지 지금. 그 값을 가지려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죠.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요. 네. 판별식 조사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다. 판별식 조사했더니 판별식 값은 a제곱 마이너스 3b. 얘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지 그 값을 갖습니다.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의 값이 누구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하고 0 사이 있어야 되나요? 네. 함수값은 뭘 조사하죠? 마이너스 2대2 반가람. 마이너스 2대방의 양수, 빵 대방의 양수, 마이너스 2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b 플러스 10인가요? 네. 빵 대입했습니다. 이 모든 녀석을 만족하는 자연수 AB의 순수한 개수가 필요합니다. A의 범위부터 구했습니다. A의 범위는 빵부터 6까지인가? 네. 그리고 3B의 값이 A 제곱보다 작아야 돼요? 네. 그 다음 녀석은 B의 값은 양수해야 되고 생각보다 복잡하다. B의 값은 양수해야 되고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4a-12보다 커야 돼요? 네. 이걸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수상을 구하라고? A의 값 1부터 5까지만 대입해보면 되겠네요? A의 값 1이었을 때는 A가 1이었을 때는 이런 자연수가 있나요? A가 2였을 때는 이런 자연수는 1인가? 네. 2하고 1 대입하려고요. 여기다 2 대입하고 1 대입했더니 만족해요? 네. 내가 지금 누구 대입인지 까먹었어요. 2, 1.
하나밖에 없고요. A가 3일 때 가려고 합니다. A가 3이면은 B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1, 2? B의 값이 1이고 A가 3이면 성립에 빵하고 1이니까 네. A가 3이고 B가 2면 성립에 A한테 4 대입했으니까 16입니다. 16이면 1, 2, 3, 4, 5? 네. A가 4일 때죠. 네. A가 4면 좌변값은 4. 4보다 B는 커야 됩니다. 1, 2, 3, 4 중에 4보다 큰 녀석은? 5. 이제 마지막 5 대입하려고 합니다. 5 대입했더니 25. 25면은 1, 2, 3, 4, 5, 6, 7, 8까지? 그런데 A한테 5 대입했더니 8? 8보다 커야 되죠? 그럼 9부터 8까지? 왜 안 돼? 지금 뭐 대입했지? A한테 5 대입했잖아. 8이잖아. 아, 5 대입하면 8인가? 8보다 커야 되는데 1, 2, 3, 4, 7, 8 중에는 되는 건 없어요? 네. 그럼 되는 녀석은 다 해서 4개인가요? 다음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k까지 범위에서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이 gk였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의 최대값이 gk였으면 좋겠고 그때 이거의 극한값은 a의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a의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는 a의 값이 필요합니다. gk 값에 대해서 k의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 k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을 gk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 gk의 그래프를 갖다 그릴 생각이고요. A에서 gk라고 하는 그래프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A의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A의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즉, 뾰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fx부터 그리려고요. 연한 색깔로 해야 되겠다. 먼저 그리는 녀석의 값은 fx를 그리고 있습니다. fx의 극점좌표 구하려고요.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빵 나온 녀석의 값은 빵하고 3분의 1인가? 빵 대입한 건 20. 3분의 1 대입한 건 몰라. 그런데 내가 바라고 있는 거는 k보다 왼쪽에서 제일 큰 값이 gk라고? 지금부터 gk는 진한 색깔로 그리겠습니다. gk의 그래프는 k의 값이 여기 있으면 최대값은 k보다 왼쪽에 있는 것들 중에 최대값은 k 대입한 건가? k 값이 여기 있으면 22 최대값인가? k가 여기서도 22 최대값인가? k가 여기서도 22 최대값, k가 여기서도 22 최대값? k가 여기까지 올 동안은 22 최대값이죠. 근데 k가 여기 있으면 k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요? 그러니까 gk의 그래프는 최대값의 그래프인데 최대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나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gk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니까 그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 골조의 다른 지점은 여기에요? 얘네 지금 내 말 이해되시나요? 네. k라는 녀석의 값이 a였을 때 a의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찾는 녀석의 값은 a의 값은 a 대입에서 20 나오는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 함수한테 20 나오도록 한 a 값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게 빵이어야 되고요. 앞에 게 빵 나온 x의 값은 빵하고 2분의 1. 그럼 이 a의 값은 2분의 1이라는 얘기인가요? 유나 지금 이해가 덜 된 눈빛이야. 됐어요? 오른쪽 그림에서 정사각뿔에 내접하는 직육면체의 부피의 최대값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모든 모서리 길이값을 6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길이값도 6인가요? 여기도 6인가요? 여기 길이는 몇이죠? 여기가 6하고 6이니까 6루트인가요? 여기 90도야? 네. 수선발 내리게 되면은 수선발은 바닥에 있는 정사각형의 가운데로 찍히겠죠? 네. 높이의 값은 몇이죠? 네, 3루트인가요? 이게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니까요. 높이의 값은 3루트입니다.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안에 들어있는 직육면체의 부피의 값이 필요합니다. 직면체의 부피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밑넓이하고 높이가 필요한 거잖아. 밑넓이하고 높이가 필요한데 변수를 누구로 잡을지 결정을 해야 되겠네. 변수를 누구로 잡지?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했을 때 대각선 길이를 변수로 잡아버릴까?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길이의 값을 미주로 잡아버릴까? 원래 전체 길이의 값 6루트 2였잖아. 여기 길이의 값을 x루트 2라고 잡아버리려고. 여기 한 변의 길이의 값을 x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럼 대각선 길이의 값 x루트 2인가요? 네. 그래서 높이의 값이 필요한 거죠, 지금. 높이의 값이 필요한데 삼각형이 여기도 6, 여기도 6, 여기가 6루트 2가 되는 이 삼각형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x루트 1이라고요? 그때 난 여기 길이가 높이인 거죠. 네. 높이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높이가 알고 싶은데 수선발 내렸을 때 이 수선발 길이가 몇이라고요? 3루트 2. 여기는 지금 3루트 2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요 3루트 2죠. 여기는 2분의 x루트 2인가? 그럼 닮은 도형인가? 이 삼각형하고 전체 큰 삼각형이? 여기가 3루트 2였을 때 2분의 x루트 2니까 6대 x인가? 네. 여기가 6대 x면 어디도 6대 x인 거야? 여기가 6대 x면 여기도 6대 x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전체 높이한테 6분의 x만 곱하면 돼요? 아, 근데 괜히 고민했다.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분의 x루트 2면 여기도 2분의 x루트 2인가요? 아니다. 여기가 2분의 x루트 2인가요? 그럼 높이의 값은 3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x루트 2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부피 구하겠습니다. 부피의 값, 밑넓이의 값 x의 제곱으로 잡았습니다. 높이의 값이 3 마이너스 2분의 x 루트 2입니다. 2분의 루트 2로 묶어주려고요. 2분의 루트 2로 묶어줬더니 6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도함수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x의 범위를 안 구했다. x의 범위가 누구야? 0보단 크고 0보다는 크고 6보단 작다. 미분했더니 12x 마이너스 3x의 제곱입니다. 빵 나온 게 빵하고 4인가요? 4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4를 원래 시간대 대입합시다. 4 대입했더니 16 곱하기 루트 2. 16 루트 2가 최대값인가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진도를 다 나간 것 같습니다.